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회. 예, 맞죠? 예, 21번. 21번부터 보십니다. 전력. 자,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 계전기인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부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변압기라는 놈은 보호를 잘해야죠. 왜? 가장 전기 설비에서 그래도 비싸다고 하죠, 이게? 예, 비싼 설비이기 때문에 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보호하는 방법이 크게 전기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자, 전기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과전압이 걸려도 안 되니까 OVR을 설치해주고요. 오버 볼테이지 리레이를 설치해주고, 부족 전압이 생겨도 검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적 보호하는 거에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어요. 비율 차동 계전기가 들어갑니다. 계전기가 들어가고,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적 보호 장치에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말씀드린 부홀즈 계전기. 부홀즈 계전기가 있습니다. 계전기. 그 다음에 얘는 압력이 참 안 되기 때문에 방압계가 필요합니다. 방압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 온도가 올라가면 검출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계를 설치하고요. 온도계를 설치하고, 이 변압기라는 놈은 어떤 통 안에 뭐죠? 기름을 채우고 그 안에 철심과 권선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아래로 만약에 권선이나 철심이 드러나면 뭐 안 되는 거야? 절연이 안 되는 거죠. 절연이 안 되기 때문에 냉각 자체도 안 되고 절연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면계를 집어넣습니다. 유면계. 그 다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기름이 출렁해도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충격압력 계전기를 또 설치해 줍니다. 충격압력 계전기도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전기적 기계적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는 뭐죠? 21번은 부홀즈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얘기야? 변압기 보시면 변압기 본체가 있다면 작은 변압기에는 없지만 큰 변압기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저 위에 변압기 위에 여기 뭐가 됐냐면 여기가 콘서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콘서베이터가 있고, 이 콘서베이터 내에 기름도 차 있습니다. 여기도 그 기름과 여기에 뭐예요? 이게 열을 받으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약간씩 뭐가 되겠어요?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 공기층을 없애려고 여기다 또 뭘 집어넣냐면 질소 주머니를 집어넣습니다. 질소하고 기름하고 만나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되지 말라고 질소 주머니를 집어넣고, 요 안에 어떤 부홀즈 계전기 가지고 가스가 생기니까 H2 가스가 생깁니다. H2가 뭐예요? 수소죠. 이게 산화되면서 H2 수소가스가 생기는데 이 가스의 검출 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중간에 뭘 달았다? 부홀즈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죠?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관 중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주탱크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관 중에 뭘 설치한다? 부홀즈 계전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는 얘기죠. 4번. 자, 22번으로 가죠. 보호 방식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일반적으로 전산항 가닥의 단위기당에 작용되는 양 CN이 다음과 같답니다. 로 표시되었을 경우, 여기서 D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랬는데, 우리 C는 로그 10 R분의 D가 뭐예요? 선간거리죠. 선간거리. 이런 시험 문제 내주면 숨 드시지 말고 맞춰야죠. 23번. 임피던스가 Z1, Z2 및 Z3를 그림과 같이 접속한 선로에 A쪽에서 전압파 2가 진행해 왔을 때 접속점 B에서 무반사로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여기 Z1이 있답니다. 어떤 충격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충격파의 크기가 2랍니다. 2가 들어왔고, 여기가 어떤 점에 임피던스가 틀려진 점이 생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위점이라고 합니다. 변위점이 있는데 이 변위점으로부터 얘가 케이블이냐, 그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케이블로 되어 있다. 지금처럼 그림처럼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케이블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입사파가 들어와서 일부는 뭐 하겠어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는 투과. 왜? 임피던스가 틀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무반사로 하라 했어. 무반사. 어떻게 생겼건 이쪽이 어떻게 생겼건 무반사로 하랍니다. 무반사가 뭐예요?
이쪽에 임피던스 합성한 거나 이쪽에 임피던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서로 똑같으면 반사하지 않고 그 입사파가 다 뭐 한다는 거야? 투과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반사 조건이라는 건 결국 뭐야? Z1이나 Z2가 같은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을 갖게 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Z1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 Z2하고 Z3하고 뭐 돼 있어? 병렬 연결돼 있죠? 병렬 연결 합성해서 그게 같은 조건으로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분의 1 한 개 병렬 연결한 거죠? 요거 2하고 3를. 자, 얘하고 누구하고 같으면 되는 거야? 얘들하고 같으면 되죠? 몇 번에 있어요? 답이 없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리플레이스 자리 바꾸자. 자리를 이렇게 바꾸시면 Z2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Z1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Z1분의 1이 되겠다. 답 4번에 4번인가요? 3번에 있네. 3번. 예, 3번에 있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6600V로 수전하는 자가용 설비가 있답니다. 수전점에서 계산한 삼상달랑 용량은 90MVA이고 이곳에 설치한 차단기의 최소 전격 차단 전류로 카로 구하랍니다. 카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어요. 우리 차단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죠? 차단 용량 PS는 상계수에다가 뭘 곱해요? 전격 전압을 곱하고 거기에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해주죠.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전격 차단 전류 IS를 구하라 그랬네. IS를 구하시오. 그러면 IS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 V분의 PS입니다로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예요? 6600V가 주어졌네요. 6600V 분의 PS는 얼마예요? PS 얼마로 주어졌어요? 달랑 용량이 90MVA니까 얘 기본 단위 볼트. 그 다음 달랑 용량이 90MVA니 기본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에 몇 승 해줘야 돼요? 6승을 해줘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야? 볼트 암페어인 기본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트 지워줘야 암페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해서 얘를 암페어로 바꾸지 말고 카로 바꾸랍니다. 카. 그러면 10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지만 몇 카가 나오는 거죠. 카. 이렇게 킬로 암페어로 구하시오 이랬네. 그죠? 그러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7.87 있네. 7.87. 7.87이니까 답이 2번이네. 아, 우리 책에서 풀이는 어떻게 해놨어요? 얘를 루트 3에다가 얘를 킬로볼트로 바꾸고 얘를 KVA로 바꿨죠? 어떻게 바꾸든 기본 단위로 일단 환산해 놓은 다음 단위를 다 맞춰주라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 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덜렁 6600V 다 주어진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여러분들? 회로가 됐든 전력이 됐든 자기약이 됐든 어떤 과목이든 그냥 전압이 주어지면 그 전압은 무슨 전압이냐면 공칭전압입니다. 공칭전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공칭전압 또는 얘를 뭐라고 해? 선간전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항상 부르고 있는 전압 6.6kV, 3.3kV, 380V 이런 거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공칭전압, 선간전압이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공식을 처음 했으면서 뭐라 그랬지? PS는 루트 3 곱하기 상계수 곱하기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차단 전류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전격전압이라고 했어요. 얘를 전격전압. 근데 얘는 전격전압인가요 이게? 전격전압하고 선간전압이 같은 의미인가요? 선간전압은 제가 분명히도 말씀드렸지만 220V, 380V, 뭐 440V, 뭐 6.6kV, 6600V, 그 다음에 뭐 3300V 이런 것들이 선간전압이라 했고 공칭전압이라 했잖아. 전격전압이 같으냐 이거예요. 분명히 틀립니다. 여기 들어가는 전격전압은 뭐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여러분들 콘센트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콘센트. 여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콘센트를 한번 쳐다보시면 콘센트에 전압이 적혀 있는데 16A까지 흘릴 수 있고 250V용이랍니다. 250V가 뭘까 여기서? 선간전압이에요? 전격전압이에요? 걔가 전격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전격전압은 선간전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로 나누고 1.1을 곱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격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곱해보시면 아마도 240V가 나올 거야.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했다?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 선간전압은 정해진 거고 얘 전압을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이거의 220V형의 전격 전압은 이런 공식을 원래 쓰는 거지만 얘는 250V가 220V의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야 돼. 사실은 아까 문제에서 6600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전격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얘 얼마겠어요? 1.1로 나누면 6000일 거 아니야? 거기에 1.2 곱하면 7200V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격 전압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결국? 7200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 7200을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이대로 푼 겁니다. 아시겠죠? 걔를 전격 전압으로 보고 풀었다 이 말이에요. 실기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서 전격 전압으로 바꿔서 PS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2번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PS는 누삼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전격 전압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잖아. 기계 기구에 가할 수 있는 교류 요 전압에서의 최고 전압이 전격 전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만큼은 어찌됐든 잘못된 문제다.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일단 지워두시고 필기 붙으신 다음에 실기 때는 지금처럼 풀자. 자, 25번으로 갑니다. 25번은 정사각형 배치된 사도체 송전에 있다. 소도체의 반지름이 1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32cm다. 소도체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사도체가 있답니다. 사도체에 뭐야 여기가 반지름이 1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32cm랍니다. 이걸 우리 경간 S라고 하자. S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이 반지름 R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사도체가 있답니다. 이거에 뭘 구하라 했어요? 뭘 구했어요? 기하학적 평균 거리, 그죠? 기하학적 평균 거리를 구하랍니다. 뭐 D-라고 할까요? S-라고 할까요? S-로 하죠. S-는 얘 어떻게 구해요? 얘도 S, 얘도 S일 거 아니야. 그죠? 얘도 S라고 주었으니까 각 32cm 다 똑같잖아.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거리는 사각형에서 루트 2배만큼 더 곱해지죠. 루트 2에 S만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간격이 있잖아. 그러면 루트 2S가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S- 어떻게 구해야 돼요? 루트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곱해줄 거 아니야? 6승분에 어떻게 해줘야 돼? S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S 곱하기 루트 2S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S는 6승근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6승근에 루트 뭐만 남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얼마예요? 2지. 2에 S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 그죠? 6승근에 그래서 루트 2S로 구하시면 되겠죠? 6승근에 루트 2S.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네. 그죠? 뭘 물어봤어? 여기에 보시면 얘가 32cm라 그랬고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2에다가 6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거에 S가 얼마라 해서 32cm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다음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네. 4번. 이렇게 푸셔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화력 발전소는 우리 석유를 떼는 석유 발전소라든가 뭐예요? 또 석탄을 떼는데 이런 데를 화력 발전소라고 하죠. 또는 뭐 가스도 떼는 데도 있죠. 가스터빈 발전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화력 발전소라고 했고 원자력 발전소는 뭐예요? 우라늄을 뭐를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핵 분열하는 발전소죠. 핵 분열하는 발전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효율이 좋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서는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면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우라늄을 핵 분열해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온도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올라가면 얘 분열이 너무 많이 돼서 걔를 제어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제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약 증기 온도를 350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석유, 석탄, 가스를 떼는 데는 증기 온도를 약 580도까지도 올려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는데 2번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의 다른 걸 물어봤네. 온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하여 낮다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비가 뭐에 비해서 화력에 비해서 대단히 비쌉니다. 화력보다는 뭐가 비싸다고? 원자력 발전소가 대단히 비싸고요. 그 다음 연료비는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를 뭘 쓴다고? 우라늄 사용한다 그랬죠? 우라늄 1g 가지고 화력발전소 예를 들어서 석유를 예를 든다면 석유 1g이 내는 열량이 석유 9g하고 맞먹습니다. 석탄으로 따지면 얼마? 3톤하고도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1g 가지고 석탄 9드럼 떼는 열량 똑같이 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석탄 3톤을 떼거나 석유 9드럼을 떼는 양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당연히 누구예요? 연료비는 당연히 누가? 얘가 화력발전소의 연료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라 월등히 높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27번으로 가죠. 27번. 발전기의 단락비가 적어질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단락비가 뭐예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철기계예요. 철기계.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임피던스는 어떻다는 거지? 작다라는 거죠. 우리 아마 단락비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단락비를 KS라고 표시한다면 단락비는 어떻게 계산되죠? I의 뭐분의 N분의 I의 S다. I의 N은 I의 N분의 IS는 이렇게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Z분의 100에 IN으로 계산하시죠? IN. 그러면 IN 서로 지워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Z분의 100이다. 얘를 피우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보면 %법을 피우법으로 나타낼 때 100으로 나누는 거죠. 100 지워지면서 뭐만 남는 거야? 고로 KS는 뭐예요? Z 피우법으로 나타낸 임피던스분의 역수죠. 이렇게 반비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락비라는 놈은 임피던스가 작은 기계들은 단락비가 큰 거고 임피던스가 큰 거 코일량이 많은 데는 뭐예요? 단락비가 작은 거죠. 결국 여러분들 수력발전소 이런 데 가시면 다 철기계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가시면 동기기를 쓰잖아. 동기를 쓰죠. 이런 동기기를 쓰는 데는 임피던스가 크고 단락비가 작은 겁니다.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단락비가 적어질 경우 일어나는 현상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전압 변동률이 커진답니다. 임피던스가 많으니까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많으니까 전압 변동이 많이 생긴답니다. 다시요. 27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어?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는 어떻다고? 크다 그랬죠? 그런데 전압 변동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얘가. 전압 변동률 여러분들 공식 이렇게 알고 있잖아.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로 전압 변동률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R이. 임피던스가죠, 임피던스가. 얘들이 어떻다는 거야? 얘들이 크면 전압 변동하고 무슨 관계 있어? 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임피던스가 크면 전압 변동이 커지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크면 전압 변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락비하고 임피던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단락비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크고 단락비가 크면 임피던스가 작은 기계다. 수차에 사용하는 발전기는 뭐다? 철기계다. 철기계. 단락비가 큰 철기계.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28번은 역률 80% 10kVA의 부하를 가지는 주상변압기의 2차 측에 2kVA의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면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약 몇 kVA가 되겠는가? 그래서 kVA 피상전력권은 28번은 이렇게 돼 있네.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예요? 실수분이 뭐야? 유효전력. 그 다음에 허수분이 뭐예요? 무효전력이다. 키로 바라고 표시했나요? 풀이를 바라고 해놨네. 이렇게 바가 있다. 이거 두 개의 벡터 합성이 뭐예요? PA,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P 플러스 J의 Q로 구하시면 되겠죠. P 플러스 J, Q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합성하면 그 크기를 구하면 PA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P의 자승 플러스 무효전력의 자승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데, 자, 볼까요? 다시. 역률이 80% 10kVA 부하를 가지는 주상변압기다. 그랬으니까 여기 킬로와트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률이 0.8이라 했으니까 얘 킬로와트를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건가? 10kVA라 했으니까 10kVA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0.8 하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8kW가 되는 거죠. 우리 풀이 단위가 틀렸네. 그죠? 킬로 바라고 해놨네. 킬로와트로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P 유효전력은 부하의 유효전력 P는 뭐예요? 8kW가 되는 거죠. 이때 무효전력 한번 구해볼까?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
P에다가 탄젠스 세타를 하시면 되겠죠. P에 탄젠스 세타를 하시면 8kW에다가 탄젠스 세타는 얼마예요? 0.8분의 0.6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6kB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6kB가 나왔습니다. 자, 6kB가 나왔는데 이때 역류를 개선하려고 뭘 달았어요? 주상면역 기저측에 전력용 콘덴서 2kVA짜리를 달았답니다. 2kVA를 달았으니 kVR을 단 거죠. VAR을 단 거죠. 2kB짜리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냐? kVA가. 요즘은 이 kB를 2kVA라도 부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kB를 뭘로도 한다고? kVA로도 표기를 합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무효분이 원래 6이었었는데 얘를 2짜리 달았더니 걔가 얼마나 됐다는 거야? 무효분이 4kB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어? 피상전력을 구하라 하잖아. 이거. 그때의 피상전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상전력은 루트 이렇게 한다며. 어떻게? 유효전력의 자승 플러스 무효전력의 자승인데 무효전력이 얼마로 변했어? 6. 원래 6이었었는데 2kVA짜리 달면서 4가 됐네. 이거의 자승. 그러면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 누르면 되지 뭘 또 써. 8.94. 그죠? 8.94kB가 됐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 두어 번 정도 쳐다보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전력계통의 안정도 현대체로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옳지 않은 것. 안정도. 매회 풀이를 보시면 안정도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죠. 안정도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안정도 향상 대책이 뭐냐?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 전 찾고 보시면 안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향상을 시킬 수 있죠. 첫 번째, X를 어떻게 한다? 리액턴스를 작은 기기를 사용해라. 어떤 뭐 전선이 됐건 기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발전기가 됐든 X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대책이 안정도 향상 대책의 두 번째 대책이 전압을 안정시키면 되고요. 세 번째 큰 대책이 전력을 평형시키면 되고 네 번째 큰 대책으로는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하면 됩니다. 신속 고장 제거하시면 됩니다. 왜?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을 빨리 제거해줘야 안정도가 향상되니까. 자, 그러면 세부적인 대처로 좀 들어가 보시면 X값을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통을 연계하면 됩니다. 연계가 뭐예요? 임피던스 값을 우리 사단자정도에서 A, B, C, D, B 정수, 임피던스 정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병렬 연결하면 병렬 한 개수만큼 작아지는 거죠. N분의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X값. X값이 작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X가 원래 작은 기기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전압을 안정화시켜라. 전압 변화가 생기면 그걸 전압 변화를 검증하는 게 누구야? AVR이죠. AVR.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초소공기로 해라. 초소공 여자 방식으로 해라. 초소공이 뭐예요? 아주 응동 속도가 빠른 기기를 갖다 해라. 그 다음 전력을 안정화해라. 그러면 전력 안정화하려면 우리가 계통의 어떤 발전기에 걸려있던 부하가 서로 100으로 갔다. 이 중에서 부하가 갑자기 50이 탈락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발전력이 50이 남는 거 아니야? 그 50에 남는 만큼 부하를 발전기에다 붙여라 이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붙이냐?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의 모선에다가 뭘 붙이라는 거야? 이렇게 저항달을 거야. 저항. 이걸 뭐라 하냐면 SDR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 제동 저항기를 설치해라. 제동 저항기를 설치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이 생겼으면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속도 차단하고 고속도 개전하고 고속도 뭐 하면 되겠어요? 재폐로 해라. 재폐로 해라. 이렇게 되면 안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1번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됩니다. 맞고요. 2번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해라. 맞고요. 3번 지락 전류를 크게 하기 위하여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안정도가 접지 방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직접 접지. 안정도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소리액터 접지. 소리액터 접지 하라 그래야지.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4번 고속도 차단해라. 예, 좋습니다. 30번으로 가죠. 전격 용량이 2만인가요? 20만인가요? 2만 kVA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8%인 삼상 변압기가 2차 측에서 삼상 달락되었다. 달락 용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달락 용량 PS는 공식이 뭐까지 있어? 두 가지 있죠. %Z가 주어졌다 그러면 %Z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달락 용량 계산할 때
퍼센트 Z분의 100에 뭐로 구하시면 돼? PN으로 구하시면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안 주어지고 뭐 다른 것들 어떤 전격 전압이 주어진다든가 전격 차단 전류가 주어진다 그랬을 때 PS는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계수에다가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하시면 되겠죠.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고 전격 용량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로 계산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PS는 이렇게 계산한다며요. 그러면 퍼센트 Z가 몇 프로? 8%이고 100분의 전격 용량이 2만 kVA 곱하기 전격 용량 2만 kVA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 했어? MVA 구하라 했으니까 10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몇 MVA가 나오겠죠. 얼마 나왔어요? 250 MVA가 나오네. 250. 답 3번.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자, 31번.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변류기를 개방하면, 변류기가 뭐예요? 변류기. CT죠,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변압기야, 어차피. 트랜스포머니까 변압기지. 그죠? 변환해주는 거잖아. 트랜스포 해주는 거잖아. 그죠? 트랜스포머인데, 전류를 변류한답니다. 뭐예요? 대전류를 뭐로? 소전류로 변류해주는 거 아니야? 소전류로 변류해주는데, 얘는 어떻게 달아요? 선로에. 선로가 RST상이 있다 그러면 선로의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로 중간을 따가지고 뭐 하는 게 직렬로 코일을 이렇게 다는 겁니다. 코일을 달고 여기에 권선 틀에다가 이렇게 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닥 정도 이렇게 돌려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2차 측은 어떻게 해서 코일을 잔뜩 감아놓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실험하거나 어떤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조건 얘는 단락해야 됩니다. 개방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야. CT는 왜 그러면 개방하면 큰일 나느냐? 자, 이렇게 볼까요? 1차 측에 전류가 흐릅니다. 왜? 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 뭐야? 자석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석 파이가 흘러갑니다. 철심으로. 그 자석에 의해서 2차 측 코일에 뭐가 유기 돼? 전류 I가 유기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 IS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 전류가 몇 암페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5A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단락 전류를 규정할 수 있는 놈은 누구야? 규제할 수 있는 놈은. 이 코일 양이야, 코일 양. 얘 IS는 어떻게 구해? 여러분들. Z분의 2 아냐? 그죠? Z라는 게 뭐예요? 임피던스잖아. 이 코일의 임피던스. 그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류 I가 규제가 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얘가 열렸답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면 이쪽으로 전류 흘러 못 흘러, 이거. 당연히 무부하가 됐는데 무슨 전류가 흘러. 전류 안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여기서는 뭐가 유기되고 있는데, 자석 파이가 계속해서 유기되고 있는데, 이쪽 코일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자석 파이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유기될 겁니다, 전압이 유기되는데 그 전압, 유기전력 E는 어떻게 돼? K-파이엔 아니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 이 파이 값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전압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절연이 파괴되겠지. 그죠? 과전류가 흐르거나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니잖아. 절연이 파괴되는 거지. CT는 개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2차 측 절연이 파괴되니 단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절연 보호하려고. 절연 보호. 2번에다 찍지 말고 다. 2차 측 과전류 보호가 아니라니까. 뭔 보호하는 거예요? 절연 보호. 절연 보호. 중요합니다. PT는 뭐예요? PT는 개방하면 돼, 안 돼? 당연히 개방해야지. 단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PT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하고 거꾸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는 2차 측이 단락돼 버리면 과전류가 흘러서 과열소선돼요. 과열소선. PT는 단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답은 1번이죠, 이거는. 자, 32번으로 가죠. 32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방금 전에 하지 않았나요? 예, 29번을 좀 참고하십시오. 29번을 참고하셔서 안정도 향상 대책 또 나왔네. 무지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안정도 향상 대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29번을 참고하시면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감소시키라는데 3번에 보시면 뭐예요? 증가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중성점 접지 방식 중 비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에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직접 접지를 물어보는 거야. 비접지를 물어보는 거야. 비접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비접지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접지와 한번 비교 좀 해봐라. 직접 접지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비교 좀 해보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보면 지락전류가 적다. 직접 접지의 지락전류는 IG는 3I0로서 대단히 큰 전류입니다. 비접지는 어디에 접지점이 없기 때문에 C에만 영향을 받는 지락전류가 흘러요. 한선이 지락되면 지락전류는 제2의 루트 3 CV가 흐릅니다. 저희가 어디 갔나요? 오메가가 어디 갔나? 오메가 CV만큼 흐릅니다. 여기서 C가 뭐냐면 마이크로 페럿을 갖고 있는 놈이 아주 작어. 얘가 얼마야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 아니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페럿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직접 접지에 비해서 대단히 작습니다. 네, 대단히 작다. 맞고요. 2번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지락전류가 커야 그 지락전류가 중성점을 흐르면서 거기다 보호계전기 설치할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보호계전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비접지는 이 전류값이 작기 때문에 보호계전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접지 계통에서는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도 보죠. 일선지락 시 통선의 유도장애가 적다. 예, 맞습니다. 지락전류가 중성선을 흐르면서 그 중성선에 전이 차를 만드는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줄 겁니다. 직접 접지는 그래서 유도장애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지만 비접지로 가면 유도장애가 적습니다. 예, 맞고요. 4번 안정도가 얘에 비해서 큽니다. 안정도는 지금 계속 했는데 안정도는 당연히 직접 접지가 가장 안 좋고 비접지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로 갈수록 안정도가 훨씬 좋습니다. 소리액터 접지가 안정도는 제일 좋고 그 다음 비접지 그 다음에 직접 접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34번으로 가죠. 34번 수전설비의 운영에 있어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터록이 뭐냐? 인터록. 자, 인터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모다가 정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접점을 이렇게 누군가 동작을 시켜서 정회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스위치를 눌러서 이걸 역회전 시키려고 한답니다. 역회전. 이렇게 뭐 거꾸로 그려놓을게요. 그냥 뭐 원래 회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퀀스 시간에 가시면 다시 배울 텐데 Y델타를 하든가 뭐 정역 운전회로, 기동회로 이런 거 다 배우실 겁니다. 배우는데 이 모다를 정회전하고 있어서 얘를 투입해서 근데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러서 얘를 역회전하려고 막 해. 역회전을 하려고 하면 정회전하던 놈이 갑자기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다가 과열 소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을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인터로케로 작성을 해놓은 거야. 결국 뭐야? 얘가 동작할 때 얘가 동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어디다 적용해서 지금 여기 달로기하고 뭐 차단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로기하고 차단기 가지고 우리 보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인터랙이라고 보시고요. 우리 차단기하고 달로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차단기는 보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부하가 확실히 열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앞단 또는 그 뒷단에 반드시 뭘 설치한다? CB 앞과 뒤에는 DES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뭐 달아요? 부하를 다는데 이 DS라는 놈은 우리가 열을 때 뭐가 딸려나지? 소가 딸려나가는데 이 아크가 딸려나가는데 이 아크를 소호하는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요? DS 달로기 디스커넥터 스위치는 개방할 때 투입할 때 아크가 나오는데 이 아크를 소호할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어떨 때만 CB가 열려 있거나 부하가 무부하 상태일 때만 뭐를 DS를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S라는 놈은 항상 누구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록이 돼 있어야 돼. 얘가 열려 있어야지만 항상 얘가 열려 있어야지만 뭐 한다? 얘를 열고 닫을 수 있다. 열고 닫을 수 있다. 얘가 닫혀 있을 땐 절대 DS를 온오프 해서는 안 된다. 온오프 하다가 아크가 생기면 여러분 조작자가 유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화상을 입거나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DS는 어떨 때 동작하는 거라고 CB가 열려 있어야지만 동작이 가능하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DS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 다 1번이 되겠죠. 35번으로 가죠. 35번.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그랬는데 우리 부등률이죠. 부등률. 그죠? 부등률 식만 한번 써볼까요? 부등률은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 분의 뭐가 돼요? 각수용과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되죠. 전력의 합이 됩니다. 합. 얘는 항상
누구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항상 커야 된다. 그래서 부등률이 뭔 의미냐? 그러면 부하를 여러분들 전등 A가 있고 전등 B가 있습니다. 이 전등을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끄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가로 따지면 A 수용가의 전등과 B 수용가의 전등을 동시에 켜고 동시에 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의 분산 지표를 나타내는 게 부등률입니다. 왜 하는 거야? 이거 동시에 켜면 소비 전력이 클 거 아니야. 그거를 부등률을 적용해서 부등률을 뭐 1 이상으로 해서 1.2 뭐 이렇게 나눠주면 그 앞에 달려있는 변압기의 용량을 좀 더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변압기 용량은 크면 클수록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를 작게 하려고 부등률이라는 거를 갖다 이렇게 들이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 4번. 36번으로 가죠. 36번. 36번은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랬어요. 역률을 표현해 보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36번은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 부분, 요 실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효전력 P라고 한다면 이게 킬로와트죠. 유효전력이고 그 P 킬로와트의 허수 부분을 우리 무효전력이라고 하죠. 무효전력. 킬로 볼트 암페어로 요즘 표현합니다. 바로도 표현하지만 자, 무효전력이라고 그 실수와 허수의 합성을 뭐라고 해요? 어떤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 피상전력이죠. 예, 피상전력은 뭐예요? P에다가 Q를 뭐 한 거야? 벡터적으로 합성한 거죠. 우리 임피던스는 이거하고 똑같잖아. 3 플러스 J의 4하고 똑같죠? 실수 플러스 허수 부분을 합성하면 걔가 뭐라고요? 제 임피던스의 크기 나옵니다. 합성한 크기를 구한 거 똑같다. 자, 그러면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뭘 구하라 해서 역률을 구하라 했는데 역률은 어떤 거예요? VI에다가 얘 PA 피상전력은 뭐 어떻게 나타내? 단상이 다르면 VI로 나타내잖아. 그죠? 얘 다지가 뭔데? 킬로볼트 암페어 아니에요. 볼트 암페어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나와? 예, 킬로와트가 나오잖아요. 유효전력 VI 코사인 세타 된 거 아니야. 그죠? 거기서 뭐 거라 했어? 얘 코사인 세타 거라 하니까 VI분의 뭔데? P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 구해라. 뭐예요? VI분의 P다. VI가 뭐야? 피상전력 아니야. 피상전력분의 뭐가 된 거야? 얘 유효전력 아니에요? 유효전력.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피상전력은 어떻게 나타낸 거야? 각상의 피상전력의 벡터 합으로 나타냈잖아. 벡터 합분의 뭐가 되겠어요? 유효전력이다. 다음 몇 번? 2번에 있네. 그죠? 2번. 코사인 세타는 벡터 합성분의 유효전력이다.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은 중성점이 직접 접지된 6600V 삼성발전기에 한 단자가 접지되었다. 이 경우 지락된 겁니다. 접지됐다는 말이 지락 고장이 발생한 거예요. 자, 지락되었다. 이때 예상되는 지락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이겠는가 그랬어요. 무슨 접지되어 있다 그랬어? 직접 접지되어 있답니다. 직접 접지.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변전소 발전기들이 직접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뭐 NGR 등을 썼느냐 아니면 폴티아를 썼느냐 뭐 이런 정도지 다 직접 접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7번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죠? 삼상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그렇고 여기에 한 상에 지락 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지락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 지락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개통의 접지하고 뭐 틀려? 이거 우리 Y결선하고 직접 접지됐고 여기에 지락 전류 구해라 그러면 IG는 3I0로 여러분들 구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외우고 계시나? 똑같아. 3에다가 I0다. 그러면 3에다가 I0는 어떻게 구했는데 I0는 이렇게 구하죠.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뭐가 되겠어? 정상분, 역상분분의 2A가 되죠. 이걸 지락된 상에 뭐야? 상전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전압. 지락된 상에 상전압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3에다가 Z0 얼마 주어졌어요? 0.1 플러스 J의 0.6. 그죠? Z1은 얼마 주었어? 0.1 플러스 J의 4.5. Z2는 얼마 주었어? 0.5 플러스 J의 1.4가 주었어. 이거 다 더했는데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뭐 하면 돼? 상전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6600V는 상전압이 성간전압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말없이 주어지는 것들은 공칭전압, 성간전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6600V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상전압이 걸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나눠줘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1745A가 나옵니다. 3번. 38번으로 가죠. 38번.
세배는 어디 갔어? 세배 있죠? 우리 풀이에서도 세배가 있네요. 그죠? 자, 38번. 다음 점 지락전류의 크기가 최소인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어요.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중성점 방식. 자, 우리 접지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접지가 있고요. 한 상이 지락됐을 때 값. 다음에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그 다음에 비접지가 있어요. 비접지가 있고,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그 다음에 Y의 중성점에 리액터를 달았답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어요. 한 상이 지락됐답니다. 각각의 지락전류를 구하시오. 지락전류. IG를 구하시오. 지락전류는 직접 접지에서는 3I0가 나오고요. 저항 접지에서는 이 R 크기에 따라서 뭐가 변해? 지락전류가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락전류는 얼마냐?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전류는 J의 루트 3 오메가 CV만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걸려요. 얘도 똑같이 걸리는데 그 지락전류의 크기를 루트 3배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지락전류 구하라 그랬나? 지락전류니까 죄송합니다. 얘 L값은 어떻게 공진되어 있지? 얘하고 L하고 이 C들하고 여기 C들 A상, B상, C상에 C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지하고 충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로 뭐 되어 있어? 병렬 공진을 잡아놨기 때문에 얘는 지락전류는 누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얘 L값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얘 L값이 대단히 뭐예요? 크게 해놨어. 왜? 이런 지락전류가 들어가더라도 절대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락전류는 아주 작습니다.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래서 지락전류는 누가 제일 크냐 그러면 직접 접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중간이고요. 비접지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얘는 가장 적더라.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지락전류가 가장 적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전한 상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락 고장된 상 말고 건전한 상에 전위 상승을 구해라 그러면 전위 상승은 누가 가장 높아요? 전위 상승으로 따지면 전위는 얘가 가장 높습니다. 건전한 상에 고장나지 않은 건전한 상에 전위는 누가 가장 높다고? 소리액터 접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어? 중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전위 상승 V라고 할게. 전위 상승은 얘가 가장 적습니다. 전류값을 따지면 누가 가장 크다고? 직접 접지. 전위를 따지면 누가 가장 적다고? 직접 접지. 아시겠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있네.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최소인 거. 지락전류가 최소인 거. 답 몇 번? 2번. 자,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보기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뭐죠? 우리가 어떤 전압 이상, 예를 들어서 뭐 교류면 21.1 kV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1cm당의 공기의 저림이 파괴되죠. 얘를 우리는 파열극한 전이경도라고 하는데 이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교류가 교본하기 때문에 교류가 최고치에서 항상 뭐 하는가? 코로나가 일어나는 거지. 지직 이런 지직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코로나야, 코로나. 그죠?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상이 되면 1cm당의 공기의 저림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걸 코로나라고 한다. 자, 이 방지대책, 코로나의 방지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복도체를 사용한다. 자, 코로나가 일어나는 인계전압은 24.3 M0 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입니다. 여기서 24.3 상수, 표면계수, 날씨계수, 델, 상대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선을 굵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지름을 크게 하려면 복도체를 사용하면 얘 팔간 전이경도 코로나 인계전압 개시하는 전압이 커지더라 이거야. 개시하는 전압이 커지면 코로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방지가 되는 거지. 1번은 맞고요. 복도체를 사용한다. 2번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2번에 보시면 가선금구가 뭐예요? 전선을 가선하는 금구류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쓰다 보면 빵꾸도 뻥뻥 전기가 많이 흐르다 보면 뾰족뾰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개량하거나 새 거로 갈아주거나 이걸 가선금구 개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량하면 코로나가 덜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의 바깥 지름을 크게 해라. 지름을 크게 하라. 그렇다고 이런 거 갖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복도체 갖다 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성간거리를 감소시킨다. 답은 4번이 되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40번으로 가죠. 40번.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은 그랬어요. 제열기의 목적은 제열기가 어디에 달려있는 게 제열기냐면
장치선도를 잠깐 그려보면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열기가 있고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가 어디로 가요? 터빈으로 들어가죠. 터빈. 스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발전소에 실제로 가보면 터빈이 한 대만 있는 거냐? 터빈이 아주 여러 대가 있습니다. 터빈이 여러 대가 있고 그 축에다가 계속 터빈 축에다가 여기 날개 달려있겠지. 날개. 왜? 증기가 들어오면 여기 날개 달려있겠지. 증기가 들어오면 그 증기가 뜨거운 증기가 들어와서 차가운 증기로 나가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연락차에 의해서 뭐야? 온도차에 의해서 이 터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터빈도 돌아가고 이 터빈도 돌아가서 거기다 뭐 달아놓는 거야? 발전기 이렇게 축 달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일을 한번 하고 나서 여기 온도가 약 한 580도쯤 될 겁니다. 530에서 580도쯤에 과열증기를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과열증기 한번 들어가서 열이 식었어. 일을 하고 났더니 그 열을 다시 올려주려고 보일러에다가 증기를 전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일러 쪽에 보여서 열을 다시 가합니다. 왜? 온도 높여주려고. 그러고 나서 중압터미널에 얘를 고압터빈이라고 한다면 중압터빈으로 갑니다. 중압터빈으로 가서 그 중압터빈에 다시 온도를 올린 증기를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열기가. 증기를 다시 가열해주는 게 제열기다. 왜? 터빈의 열효율을 높이려고. 발전소 열효율을 증대시키려고.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증기의 재가열, 제열. 이걸 우리는 제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2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